미국 주식. 공부할 것도 많고 종목도 워낙 많아 포트폴리오 짜기가 겁나셨죠? 미국 주식에 미치다 플래티늄 회원 서비스가 여러분의 고민을 확 날려드립니다. 진짜 미국 주식 전문가들이 매월 선정하는 유니버스 50종목을 비롯해 각종 온라인, 오프라인 교육 컨텐츠를 무제한으로 제공받을 수 있는 절호의 찬스. 지금 플래티늄 연간 회원 서비스에 가입하시면 교육 세미나에도 참여하고 다양한 할인 혜택도 받을 수 있으니 대박 기회를 놓치지 마세요. 자세한 내용은 네이버 미국 주식에 미치다 카페 공지사항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장우석입니다. 미국 주식에 미치다 팟캐스트 녹음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도 긴급 시황 점검을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오늘 날짜가 6월 27일이고요. 오늘도 한국열린사이버대학교의 이한윤 교수님과 함께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교수님. 네, 안녕하세요. 이한윤입니다. 네. 어제 보니까 그 외국인 학생들을 또 강의를 하셨습니까? 갑자기. 예, 뜬금없이. 어제 아마. 보셨어요, 그거? 예, 점심때 오후쯤에 하신 네. 것 같은데. 네. 여기 어떻게 의뢰가 좀 들어온 건가요, 혹시? 예. 한국학대학원이라고 있더라고요. 네네. 거기에 계신 그 사역 교수님이 네. 연락이 오셨어요. 아, 교수님께서? 네, 예, 저를 봤다고. 예. 네. 그래갖고 예. 그 강의 좀 해달라고. 무슨 강의냐. 그래서 좀 몰랐죠, 제가. 예. 어느 대학인지. 그랬더니 보니까 그게 그 외국인들 중심으로 해갖고 예. 한국이 학문이에요. 네. 요즘 보면 서강대도 한국학과 이런 거죠. 예,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절반 이상 70% 정도가 외국인이고요. 네. 30% 정도가 한국분인데 어제 깜짝 놀란 건 네. 외국분인데 네. 한국말을 엄청 잘한다. 근데 제가 한번 뭐 퀴즈를 내갖고 네. 책도 하나 드렸는데 네. 그분이 과테말라 출신이에요. 근데 재미나는 건 과테말라, 예. 예. 과테말라 아세요? 예. 근데 보면 한국말 엄청 잘해요. 예. 물론 그 선생님의 교수님의 조교도 또 베트남 분인데 네. 4년 됐다거든요. 과테말라. 예. 그래서 한국말 공부하지. 네. 근데 저희 아들보다 잘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 한국말을 그렇게, 영어를 그렇게 공부하는데 예. 전 근처도 못 가거든요. 예. 깜짝 놀랐어요. 예. 사실 이제 우리 주식도 글로벌 분산 투자하라고 네. 말씀하시는데 네. 어떻게 청강하신 분들도 글로벌로 이렇게 되신 분들이 많이 들으신 것 아니, 같아요. 깜짝 놀랐어요. 예. 그래서 어저께 예. 오래간만에 뭐 영어도 막 해놓고 예. 막 그랬는데 예. 많은 분들이 하여튼 의외로 예. 하여튼 역시 공부하신 분들이 네. 그래서 좋은 분이 없었어요? 그렇죠. 이것도 사실 난 1시, 2시에 했는데. 예, 그렇죠. 네. 이것도 혹시 해외 주식에 대한 붐과 관련이 좀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이게 점차 일반 투자하시는 분들 외에 그런 것 같아요. 예, 학생들까지 번지고 있는 네, 이런 걸 저희가 네. 저도 약간 느낍니다만 네.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이제 최근에 그 시황을 네. 저희 교수님께서 가끔가다 한번 짚어주시는 거에 굉장히 반응이 저도 좋아갖고 너무 자주 그러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도 제가 모셨는데 네. 사실 이제 오늘 수요일이니까 모신 겁니다. 원래 이제 이게 금요일이나 목요일이면 네. 주후반 가면 힘드시니까 네. 약간 이제 아직 수요일이어갖고 말씀을 좀 모신 건데 네. 사실 이제 뭐 아시겠지만 미중 무역 전쟁이 심화되는 과정에서도 나스닥이 상당히 잘 버텨주다가 이제 오늘은 아니었고 전날 어제였죠. 네. 어제 장 끝나고 나서 나스닥이 2%대 하락을 좀 보여주면서 맞아요. 특히 넷플릭스 같은 경우에 한 7% 이상 하락하는 모습을 보여주다 보니까 많이 굉장히 빠졌죠? 예, 많이 빠진 거죠. 한 2년 만에 제일 많이 예, 빠진 것 그래서 같아요. 굉장히 두려워하신 분들. 네. 물론 이제 어제 장에서 거의 한 절반 정도는 회복을 했습니다만, 네네. 이게 정말 다시 한번 미중 무역 전쟁이 나스닥까지 언습하는 게 아니냐 상당히 네네. 좀 두려워하시는 분이 계시고, 제가 사실 이제 굉장히 좀 재밌는 사연을 말씀드리면, 그 트럼프가 과거에 할리 데이비스를 굉장히 좋아하지 않았습니까? 저는 사진 있죠. 예, 그 사진도 유튜브도 있어요. 예, 어디서 만났잖아요. 그게 예. 작년 2월에 취임을 했잖아요. 그렇죠, 작년에. 2016년, 예. 17년 2월이죠. 예. 취임을 해갖고, 예. 따지고 알고 보면 상당히 소위 앵글로색슨, 화이트, 예. 이런 분 중심으로 왔어요. 예. 그런데 쉽게 보면 트럼프에 대한 지지하는 사람들의 입장이 많았죠. 예. 그래갖고, 대표적인 사람이 이름은 제가 중요하지 않아요. 까먹었는데, 예. 헬라이 데이비슨의 CEO가 왔어요. 예. 그 중에 한 명인데, 예. 막 그냥 트럼프 칭송장치하고, 예. 우리는 뭐 어떤 일에서 아메리카 퍼스트 하는데, 예. 재미난 건 그 당시에 그분이 오토바이 타고 왔어요. 할리 타고 왔어요. 그렇지. 앞마당에. 예. 그리고 또 바깥에 악수도 하고, 오 마이 프렌드 하고 막 했던 사람인데, 예. 딱 보세요. 오늘 예. 어제부터 해갖고 미국 뉴스에서 난리가 났고, 예. 그러니까 그 관련 소식이 우리나라 지상파 메인 뉴스 8시, 9시 났잖아요. 저는 물론 안 봤지만, 그게 났던데,
보면 오늘 보면 개욕을 하잖아요. 그렇죠. 두고 봐라. 예. 세금 폭탄다. 예. 지금 그만큼 예, 난린다 예. 지금요. 그래서 할리 데이비슨 주가가 많이 빠져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주가 많이 빠졌어요. 원래 좋지 않았어요. 예, 그죠? 원래 좋지 않았지만 네. 사실- HOG입니다. 참고로. 예, HOG. 호구 이제 HOG인데 사실 이것 때문에 할리 데이비슨 측에서는 유럽이 만약에 EU에서 네. 그 보복 관세를 매기면 네. 한 1억 달러 정도의 추가 비용이 들다 보니까 네. 이제 공장 부지를 네. 미국 바깥으로 이전한다는 것 때문에 트럼프의 이제 미움을 산 건데 맞아요. 1년 만에 그렇게 바뀝니까? 아주 이게 보시면 주가도 재미없는 데다가 실제로 보면 할리 데이비슨이 이게 좀 지나고 나서 얘기하면 이게 인종 차별로 인해서 맞습니다, 수를 맞습니다. 많이 당했어요. 예, 예. 고소를 당했어요. 직원들한테.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중남미 사람 먼저 잘랐다, 아니면 인도네시아 잘랐다 이런 얘기 해갖고 그랬는데 작년에 그 얘기 듣고 어메리칸 퍼스트라고 하여튼 어깨 동무했던 사람인데 맞습니다. 이게 보면 미국에서 저는 잘 오토바이를 모르지만 할리는 알잖아요. 어찌됐건 예. 많이 아는데 하여튼 할리라는 게 미국 우선의 그런 대표적인 상품인데 일단은 경쟁자는 BMW한테 밀리는 거고 왜냐하면 이 6%짜리 세율인데 25% 올려서 31% 매기겠다 이유는 그렇죠. 그리고 한쪽에서는 전 브랜드 모르지만 BMW도 알잖아요. 그리고 또 하나가 유럽 이태리의 브랜드가 많은 게 있는 것 같아요. 그쪽 저 찾아보니까 그쪽에서 지금 점유율이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다가 세게 맞으면 존재 가치가 없는. 그리고 그렇죠. 유럽이 시장이 작으면 상관없는데 미국 버금가기 2위입니다 지금. 맞습니다.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걱정되는 거죠. 예, 맞죠. 제가 조사해 보니까 4만 대 정도를 수출하고 있는 게 유럽이기 때문에 상당히 좀 불안해하고 있다 보니까 지금 이제 이런 상황이 벌어졌는데 사실 이제 물론 저희도 이제 인종차별 굉장히 싫어하지 않습니까? 근데 싫어하죠. 솔직히 딱 제 기억에도 영화에서 보면은 이 할리를 흑인은 별로 못 본 것 같아요. 아니, 타긴 타는데 동양도 그렇고 좀 타긴 타고 중남미 애들 타는데 예. 이게 왜냐면 쉽게 해서 히피 약간 그런 나쁘게 하면 아직 느낌이 있어요. 예, 근데 그치 보면 백인에서 흑인이나 남미 라틴 쪽에 사면 뭐라 그러죠. 근데 왜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할리가 지금 재미없는 이유가 있어요. 주가가 하나 더 말씀드리면 1위가 미국이고요. 2위가 저기고 3위가 어딘지 아세요? 마켓으로? 전 알고 있죠. 어디요? 일본이죠. 일본. 일본도 있고 또 다른 쪽에 지역으로 보면. 지역으로. 전 질문 드렸는데 지역으로. 지역으로. 네. 지역이 중남미예요. 중남미. 중남미에 특히 브라질이랑 아르헨티나가 좋아하거든요. 그럴 수 있겠네요. 네, 제가 공정도 하나 있을 겁니다. 근데 문제는 거기가 지금 환율이 박살났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거기 안 되는 거예요, 장사가. 그렇죠. 그런데다가 지금 유럽까지 그러면 할래는 제가 보기에 저는 상당히 주가는 괜찮다고 여기고 있는데 재미없는 게 그런 요인인데 그래서 더 직격탄을 맞을 수 있죠. 그런 스토리가 있어요, 지금. 그러니까 쉽게 해서 제가 지금 할리를 말씀드린 이유도 대부분 다 미중 무역 전쟁 혹은 미국과 유럽의 EU의 어떤 무역 전쟁과 관련된 내용이 워낙 많다 보니까 한 가지 대표적인 사례를 좀 말씀드린 거고요. 지금 나스닥 같은 경우에는 오늘 아침에 끝난 건 좀 살짝 반등하지 않았습니까? 좀 반등했죠. 별로 그냥 크게 의미를 두지 않습니다만 어쨌거나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넷플릭스가 한 4%대 반등했고 그다음에 아마존 그다음에 페이스북이 한 1%대 구글만 약세를 좀 했고요. 그래서 일단 기본적으로 하루짜리로 끝나는 건가요? 혹시 이게 그냥 우리가 보기에? 반등이요? 예. 일단 반등에 대한 시각은 왜 자꾸 저한테 물어보세요? 진짜 전문가께서 이러세요. 근데 실제로 보면 미국에서 분위기는 약간 우리 표현으로 보면 좀 월요일날 워낙에 셋오프가 있었기 때문에 조금 반등 정도? 아주 강한 반등이 아니었잖아요. 물론 종목별로 보면 이제 넷플릭스 이런 거가 좀 강하게 3-4% 올라갔는데 약간 이제 넷플릭스 이런 건 약간 좀 딸로 보셔야 돼. 달리. 왜냐하면 어찌됐건 최근에 어떤 미디어와 콘텐츠 기간의 빅뱅. 그렇죠. 계속 이어지고 있죠. 그러다 보니 이제 계속 얘기했지만 오프라 윈프리 좋아하시잖아요. 그렇죠. 맞습니다. 이사님 워낙 좋아하시잖아요. 웨이트 워처스도. 맞습니다. 근데 하여튼 오프라 윈프리의 해가를 독점으로 어떤 포맷이 안 나왔지만 어쨌든 오프라 윈프리랑 독점 콘텐츠를 하기로 했고 그래서 이제 10억 달러 정도 투자한다고 했잖아요. 콘텐츠 제작에. 그러면 아마존도 마찬가지라고 하고 있고 하여튼 보면 디즈니가 여기랑 합치고 저기랑 합치고 막 얘기하고 컴캐스트 이런 얘기 복잡하니까 AT&T 어디랑 하고 얘기다 보니까 지금 이쪽이 서로 양쪽이 안 되는 애들끼리 모이는 거거든요. 디즈니대로 전 디즈니 좋아하지만 디즈니대로 아니면 무슨 AT&T대로 예를 들어서 21세기 폭스대로 서로 각각의 성장의 한계를 느끼는 건데 그 뒤에는 누가 있냐면 어찌됐건 가장 좋은 넷플릭스가 있고요. 거기에 보면 또 아마존 있고요. 애플도 하겠다. 이러다 보니 이제 각자에서 서로 이제
합종 연행이 나오는 건데 이러다 보니 지금 보면 넷플릭스에 보면 항상 나오는 애가 잠재적인 바이어가 있잖아요. 지금 네. 이렇게 보면 항상 애플이 얘기가 나오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거는 현실이랑 전혀 상관없이요. 현실화 될 거랑 상관없이 애플이랑 넷플릭스를 결축은 뭐 하지 않겠느냐. 네. 그리고 또 남은 방송국 중에 하나가 지금 CBS가 있거든요. 네, CBS 있죠. 그러게 보면 일부 또 한 리서치에서 결국 아마존이 CBS를 인수해야 된다 이런 얘기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은 어찌됐건 전 세계가 미디어 콘텐츠 관련해서는 합종 연행이 이루어지고 있고요. 그 모든 것은 결국은 케이블 TV 그리고 기존의 어떤 영화사 드라마 콘텐츠 제작사가 죽고 있다. 그거 다 한쪽으로 쏠려가고 있다. 그런 관점에서 보시면 저는 하여튼 넷플릭스가 뭐 얼마나 갈지 모르겠지만 물론 오늘 506달러인가 504달러 제시한 데가 나왔거든요. 그렇지만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저는 하여튼 여전히 그런 것들이 살아있다고 보고 있죠. 사실 이제 그저께 밤에는 네. 이제 미국 기술주에 대해서 중국의 지분이 25%가 넘어가면 투자를 제한하거나 이런 약간의 규제를 맞아요, 가하겠다는 이제 사실 정해진 건 아니고 논란이 있었죠. 네네. 그런 논란 때문에 그렇게 되면 만약에 이제 M&A라든지 이런 거 불가능하게 되는 네네. 하다 보니까 기술주에 좀 폭락이 온 게 아닌가 많이 빠졌죠. 특히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아마 그날도 거의 한 7% 이상 이틀 하루가 뭐 15% 빠지지 엄청 않았어요? 빠졌습니다. 네. 엄청 빠졌는데 뭐 사실 그게 정해진 게 아니기 때문에 일단은 뭐 그냥 그렇게 그런 설이 있었다라고만 보시면 될 것 같은데 네. 기본적으로 제가 쭉 이렇게 미국 시장을 좀 한 뭐 작년부터 점검해 보면 18년째 점검하셨잖아요. 예, 근데 특히 이제 트럼프가 되고 나서 더 정말 면밀하게 점검을 하고 있죠. 면밀하게. 근데 네. 뭐 트럼프 이후에 지금 트럼프가 되고 나서 가장 수혜를 본 회사가 철강 업체입니다. US 스틸이라고 해서 X입니다. 심볼이 X인데 X죠. 예, US 스틸은 아시겠지만 다른 나라의 철강인 알루미늄의 25%, 10%를 관세를 매긴다는 얘기는 자국의 철강은 어떻게 좀 띄워준다는 얘기인데 그렇죠. 여전히 주가는 다시 아주 바닥을 기고 있는 모습을 가고 있고요. 그다음에 또 그 트럼프 행정부의 수뇌부들이 주로 또 골드만삭스의 출신들 아니었습니까? 맞아요. 네. 그런데 불구하고 골드만삭스가 여전히 아주 정말 JP모건 체이스에 비하면 아주 모양이 좀 아주 안 좋죠. 그런 것도 보고 그다음에 아까 서두에 언급했던 할리 데이비스 이런 것도 본다면 트럼프가 사실은 이제 저도 많이 후원을 하려고 노력하고 있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인데 도와주려고 하고 있는데 네. 이게 마이너스의 손인 것 같아요. 마이너스의 손. 마이너스 손. 그래서 사실 그런 속에서 사실 나스닥이 잘 버텨준 거 굉장히 좋았죠. 실적이 뒷받침되다 보니까. 네. 그런데 다시 한번 이게 나스닥 쪽에 특히 기술 쪽까지 번지는 걸 보면서 저도 약간은 좀 긴장을 하고 있거든요. 아, 그러세요? 예. 네. 그리고 사실 그게 네. 지금 제가 딱 하나만 딱 떼서 보면 나스닥하고 다우하고도 엄청 차이가 있습니다. 맞아요. 다우, 예. 맞아요. 나스닥만 나홀로 견조한 모습을 보였잖아요. 네. 그거 인정하지 않습니까, 교수님도? 저도 인정하죠. 예, 예. 그 나스닥 100에서도 기본적으로 보면 저 상위 것들이 다 올랐잖아요. 맞습니다. 예. 쉽게 해서 이겁니다. 어제도 제가 퀴즈 냈지만 예. 전 세계 시가총액 상위 5개가 지금 사상체육과 간 거잖아요. 예, 맞습니다. 예. 친구들 보면 애플, 그러니까 5개가 이겁니다.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페이스북, 네. 아마존, 예. 구글. 이게 딱 전 세계 시가총액 상위 5개거든요. 네, 그렇죠. 이것들이 사상체육과를 갔으니 예. 얼마 전에 구글까지 갔잖아요. 예, 예. 알파벳이죠. 예. 그러니까 그거 아니 주가 올라갔는데 물론 이제 많이 올라갔다는 얘기는 많이 넘기면 많은 사람들도 고민하는 게 있잖아요, 이사님. 예. 많이 올랐는데 주가로 그래서 지금 이익을 나면 좀 챙기려는 분들도 있고 그렇죠. 아니면 예. 어떻게 보면 떨어졌으면 넷플릭스 떨어져 혹 사는 사람도 있고 예, 예, 그렇죠. 아니면 좀 올랐을 때 팔아볼까 이런 분 많이 있잖아요. 예. 사거나 파는 거 사실 주식 투자에서 제일 어렵다고 고민하시면 예, 물론 예. 저같이 그냥 머리도 아프고 눈도 아파갖고 그냥 한번 사면 쭉 가는 분도 있지만 음. 웬만한 분들은 사실 약간의 트레이딩을 겸하는 분들은 많이 있잖아요. 근데 네. 이게 미국 주식에 대한 매매 기법과 한국 주식은 많이 다를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이번에 그 얘기 좀 예. 지난번에 사실 한번 하셨는데 이거 네. 이번에 다시 한번 얘기하셨다면서요. 그거 어떤 거예요? 그게? 예. 제가 그거를 이제 제목은 시크릿 세미나 해갖고 네. 소수 몇 분만 모셔놓고 제가 강의한 건데요. 인비테이션 올리. 예, 그렇죠. 근데 물론 이제 교수님의 내용을 제가 약간 좀 손봤다라고 좀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저는 아이디어가 없는 사람인데요, 뭐. 항상 말씀하신 게 컨센서스를 얘기하잖아요. 맞아요. 예상치를 얘기하는데 네. 그런 컨센서스를 과연 뭐 우리가 국내에서도 아마존에 대한 리서치 자료를 내겠죠. 한국 분들이. 네. 근데 저희가 굳이 그럴 필요가 있냐. 없죠. 왜냐하면 지금 미국에서 하루에도 엄청나게 많은 양의 자료가 나오는데 네네. 그러면 그 자료를 싹 모아보면 그 자료에서 많은 전문가들이 예상하고 있는 이 기업에 대한 예상치, 앞으로 향후에 대한 어떤 뭐 시장 흐름 네. 이런 것들을 모아서 보게 되면
시장에 대한 어떤 차트 없이 네. 언제 사고 언제 팔지를 알 수 있을 것 같은데 네. 제가 그런 사이트를 하나 딱 띄워놓고 음. 종목을 한 7개인가요? 네. 예시를 들면서 네. 다 짚어드렸어요. 어. 그랬더니 뭐 치폴레라는 주식도 마찬가지, 언더아머 주식도 마찬가지. 언더아머. 예, 실적이 바닥을 찍는 모습이 보이더라. 아, 예. 예, 그런 전문가들 의견을 모아놓으니까 제가 그래서 그거를 1시간가량을 강의한 건데 제가 제 나름대로는 이건 금액하고 비교할 수가 없다. 네네. 라고 해서 제가 공개 안 하다가 네. 얼마 전에 저희가 이제 편집 기술 좀 늘어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편집 기술을 좀 늘리는 거를 자랑하기 위해서 좀 저희가 편집을 해서 지금 올려놨는데 어디다 올려놓으셨어요? 저희 굿 이코노미 네이버는 아직 예, 올라가고? 네이버에는 올려놓지 않고요. 네. 네이버에서는 결제만 할 수 있도록 제가 지금 이제 작업할 거고 네. 워낙 결제가 편하니까요. 근데 포인트를 그렇게 주는 데가 없습니다. 네이버만큼. 음. 그런데 이제 영상은 저희 굿 이코노미 쪽에서 볼 수 있도록 제가 조치를 취해놨고요. 그 1시간만 보시게 되면 적어도 내가 차트가 아니고 선긋게 하지 마시고 그냥 실적이 좋아진다, 나빠진다를 가지고 네. 주식을 언제 사고 팔 수 있을지를 간단하게 알 수 있습니다. 한 방에. 저도 사실 예. 좀 봤는데요. 예. 저도 평소에 얘기하지만 좀 더 확실하게 예. 얘기해요. 많은 분들이 그날 그 반응이 좋았어요. 그래서 반응이 좋았죠. 그래서 예. 저희가 지난번에 한번 그 말이 나온 김에 지난 저희가 상반기 특집 결산 초석 강좌 할 때도 했지만 그때도 차영주 소장이 미국 주식의 기업 재무제표 분석 네. 기초 과정 이거를 스피노프 시킨 거죠. 네. 따로 떼어놨고 강좌를 하나 만들어놔서 저희가 굿이커먼에 소개를 하고 있고요. 물론 네이버 카페에다 공지사항이 올라가 있고요. 이번에 이사님 것도 특강 시리즈인데요. 네. 그래서 이제 보면 저희 이제 그거죠. 진짜 미국 주식 전문가의 미국 주식 특강 시리즈를 네네. 하는데 첫 번째 하셨고요. 네. 두 번째나 세 번째 저도 하나 하려고요. 네. 또 그런 것들을 해서 좀 간단하게 네, 그렇죠. 좀 볼 수 있는 부분들. 그러니까 편하게 하지만 정말 핵심을 딱 집어서 하는 것들 네, 있잖아요. 네. 그런 걸 좀 주는데요. 이번에 상당히 도움이 될 것 같아요. 네, 예. 그게 보면 저는 그게 기본적으로 가장 쉽고 사실 저는 이제 방송에서 그런 걸 많이 보여드리는 건데요. 그 핵심이다. 특히 이제 한국 것도 사실 맞거든요. 근데 한국은 불행하게도 제가 말씀드리지만 한국은 2천여 개의 기업 중에서 컨센서스가 형성되는 거가 한 180개, 190밖에 안 됩니다. 그것도 2개 이상 평가가 있는 거 다 해봐봤자 190개, 200개가 안 돼요. 그래서 컨센서스가 의미가 별로 없습니다, 네. 지금. 네. 그리고 우리나라는 너무 과대 평가하는 게 있어요. 늘 말씀드리지만 아래쪽을 얘기 없는데 미국은 유럽은 아래쪽을 열어놓잖아요. 네. 그 숏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그래서 네. 그런 걸 한번 강의를 들어보시면 저는 저희 강의 중에 제가 개인적으로 보면 많은 분들이 진짜 들어오셔야 하는 거가 지금 혼자 공부하시는 분들은 저희 강좌 중에 그게 있자고 말씀드렸잖아요. 네. 47편의 VOD로 하면서 사이트 500% 활용하시는 네. 특히 젊으신 분 중에서 공부하고 싶은 분은 진짜 강추 중에 강추고요. 네. 이번 오늘 그 최영주 수장 강좌랑 우리 이사님 강좌는 진짜 들으셔야 된다. 이거 진짜 이거는 살이 되고 피가 된다. 그래서 그거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말이 나면 그렇게 잠깐 얘기하겠고요. 저는 이제 미국 지자 이제 큰 틀에서 봐서는 미국이랑 한국 뭐 여러 가지 얘기하는데 오늘 그 얘기 잠깐 한번 다시 해드리겠는데요. 제가 다시 늘 말씀드리지만 매주 월요일 날 여러분들 하실 게 있어요. 이거는 월요일 날요? 네, 한국 주식, 미국 주식 아무 상관없고요. 미국 주식 하시는 분들은 구글에다가 팩트셋 인사이트라는 걸 쳐보세요. 팩트셋 인사이트라고 한번 쳐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네, 그냥 속았다 생각하고 팩트셋 워낙 영하면 insight.factset.com인데 그럼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쉽게 해서 팩트셋 인사이트만 치면 다 잡으시면 돼요. 그러면 얘네들 매주 S&P 500에 이익에 대한 전망치, 수정치를 계속 발표합니다. 네, 그걸 꼭 보셔야 돼요. 꼭 보셔야 돼요. 제가 강의할 때도 보여드리면 와 이런 게 있어요? 어떻게 보세요? 돈 내요? 저는 웬만하면 그런 콘텐츠 돈을 1년에 무슨 100불 정도 내면 내잖아요. 저는 성격이 그냥 머리 아파갖고. 그렇지만 강의 들어오신 분은 또 돈 안 되는 것도 다 가르쳐 드리잖아요. 기자님이요. 근데 또 하나, 이거는 미국 주식이 되고 이것도 꼭 보셔야 되겠고요.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나는 이거가 영어가 진짜 싫어. 그런 분 있단 말이죠. 그런 분 진짜 있잖아요. 그런 분들은 여러분들이요. 네이버에도 있네요. 네, 네이버 있어요. 네이버에 들어가서 네이버 증권면 들어가셔. 네이버 증권면 들어가서 기업 보고서 전략 보는 날이 있습니다. 네이버 증권, 기업 보고서 전략 쓴 게 있어요. 국내 증시 해갖고 투자 전략 그런 게 있을 거예요. 기업 분석하는 게 있어요. 종목별 펀드명 검색하는 게 있을 텐데요. 딱 들어가셔갖고요. 뭘 치냐면 어디 나오더라? 투자 전략 보고서가 있는데요.
뭐 치시면 나옵니다. 투자 전략 보고서 들어가고요. 그 뭘 치냐면 미래셋도 있고요. 하나도 있고 몇 군데 있는데요. 거기서 뭘 들어가서 보셔야 되냐면 실제로 투자 전략 리포트네요. 투자 전략 리포트 들어가셔서 정확히 치셔야 됩니다. 미래셋인데요. 예. 어닝 있죠. 영어로 치셔야 돼요. 예. EARNING에다 복수가 됩니다. 예. 어닝스 예. 리비전. REVISION. 예. 이거 제가 여러 번 온라인 강좌 할 때 했던 건데요. 하셨죠. 예. 와, 여기 잘 안 나오네. 링즈 리비전. 잘 안 나오네. 저 다시 해드릴게요. 예. 투자를 거기 보시면 예. 미래세 대우에서 매주 월요일날 발표가 있어요. 여기도 매주 월요일나요? 제가 확인하고 다시. 예. 잠깐만 녹음 좀 잠깐 줄여주세요. 예. 잠시만요. 잠깐만 찾고 다시 하겠습니다. 예. 다시 한번 더 확인드리면 저는 이제 네이버를 통하지 않고 그냥 다른 사이트에서 보는데 네이버 금융 들어가시잖아요. 그럼 왼쪽에 투자 전략이라는 하는 게 있어요. 투자 전략 보시면 거기에 칼럼, 시황 정보 리포트, 투자 전략 리포트 등등 나오는데요. 투자 전략 리포트를 찍으시고요. 네. 투자 전략 리포트 치시고 위에다 검색하지 마시고 그걸 화면을 쭉 내리세요. 아래쪽에. 그러면 제목, 내용 이런 게 있습니다. 제목 내용에 아까 말씀드렸던 어닝, 어닝스를 들어요. S가 붙어야 되고 리비전. 치시면 딱 나옵니다. 그 나오거든요. 어닝스 리비전을 치면 정확히 치면은 투자 전략 리포트 나오는데요. 거기에 들어가시면 제목 자체가 어닝즈 리비전 6월 셋째 주, 둘째 주 딱 나옵니다. 어닝즈 리비전스 이렇게 목수네요. 어닝즈 리비전 치면 딱 나오는데요. 여기 보시면 지역별 12개월 예상치 EPS의 변화율이 딱 나오고요. 이거 좋은데요? 아시아 국가별 EPS 변화율이 나오고요. 이익 조정비율이 지역별 나오고요. 아시아 국가별 이익 조정비율이 나옵니다. 이거 한글로 보니까 친구가 있는데요. 딱 나오죠. 이거 알면서 또 깜짝 놀랐죠. 나오는데 이게 많은 분들이 정말 미래세 대우 직원한테 물어봐도 이걸 자기 안 본다 그래요. 이런 게 있냐고. 답답하죠. 이거 꼭 보셔야 됩니다. 제가 방송에서 자주 인용하는 건데요. 이걸 그러면 미래세 대우가 전 세계 거를 하느냐? 절대 아니죠. 미래에셋이 아까 말씀드렸던 팩트셋 자료를 인용하는 겁니다. 그렇겠죠. 팩트셋 걸 다 맞춰놓는 거예요. 요번 축을 보면 여러분 같이 한번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보시면 12개월 예상치 EPS 변화율이 북미는 미국이 99%입니다. 여전히 올라가고 있겠고요. 남미, 이머징 마켓 다 마이너스 나오고요. 아시아에서 보면 한국이 마이너스 2.7, 말레이시아 2.8, 한국은 올해 들어서 한두 번 빼놓고는 매주 이거는 여기 나오는 건 한 달치의 변화율이 나오는 거예요. 매주 발표되지만 최근에 싸준대요. 플러스는 난 적이 거의 없고요. 가장 중요한 거는 EPS도 있지만 중요한 거는 지역별 2018년 이익 조정 비율이 납니다. 이익 조정 비율이 핵심. 이걸 보셔야 돼요. 이익 조정 비율은 이익을 증가한 기업 빼기 예를 들어서 이익을 하락한 기업을 아주 정확한 건 아닌데 그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플러스 난 거는 이익의 증가에 대한 목표치가 증가하는 기업들이 많이 나는 거예요. 이게 상향대응이 많이 난 나라예요. 마이너스는 떨어지는 나라인데요. 북미는 계속해서 플러스입니다. 올해 들어. 북미요. 네, 아시아는 계속 마이너스고요. 한국은 국가별 보면 5번째 보면 마이너스 12.8이 나옵니다. 말레이시아가 마이너스 23, 인도네시아 마이너스 16 나오는데요. 한국은 올해 들어서 한 번도 제 기억엔 플러스 난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한국은 계속 이게 목표치가 떨어진다는 거예요, 지금요. 맞습니다. 저도 사실 이게 핵심이에요, 핵심. 네이버 그냥 기사를 봐도 한국 그냥 코스피에 대한 얘기가 저도 보이거든요, 기사가. 실적 안 좋다. 이게 전망치가 지금 떨어지고 있다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실제.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런 거잖아요. 좋다 이거예요. 좋다 이거예요. 미국은 좋다. 이렇게 알아서 하고 자세한 거는 팩트셋 가서 딱 보시면 미국이 나오는데 제가 많이 나오면 한국도 보여드리면 왜냐면 미국 주식만 하는 분은 별로 없잖아요. 그렇죠. 그 화면 가면 항상 똑같이 나오는데요. 보통 제일 뒤에서 한 두 번째 정도 페이지 보면 한국 있죠. 한국 업종별로 업종별로 또 자세히 나오네요. 2분기, 4분기, 3분기, 4분기에 순이익 전망치가 쫙 나옵니다. 그래프로 나와요. 어떤 걸 하든지 간에 제가 관심 상관없는데 올라가는 우상향하는 걸 써야 돼요. 우상향하는 쪽. 그렇죠. 우하향하는 거는 안 되는 겁니다. 그건 안 되죠. 근데 제가 이걸 다 보여드릴 수 없는데 딱 나와. 이거는 지금 선으로 다 표시가 되고 그래프기 때문에 이게 한눈에 딱 보면 딱 나오는 거잖아요. 팩트셋. 팩트셋을 갖고 얘네가 만드는 거예요. 사실 팩트셋에 있는 것도 영문이라고 하지만 대부분은 숫자 내지는 그 그래프가 나오기 때문에 쉽습니다, 보기. 그렇죠. 뭐가 올라가고 떨어지는지를. 사실 이제 많은 분들이 좀 낯설어서 습관이 안 돼 있다 보니까 못 하시는 거기 때문에 그런 거 보시면
제가 생각하기에는 약간의 그 트럼프에 대한 어떤 그런 무역 전쟁에 대한 그 문제가 생겨도 주식을 섣불리 던지진 않고 좀 버티는 게 되지 않을까 싶어서 우리 네이버까지 우리 교수님께서 말씀해 주셨는데 제가 네이버 안 나온 줄 알았는데 지난주에 나오더라고요. 네. 그래서 보니까 답답한 거죠. 네. 보통 이게 네이버에서 주식 관련된 조회하는 사람이 수십만 명일 거 아닙니까? 아, 그렇죠. 이 자료를 보는 사람들이 요번 주 거가 제가 하도 방송에서 얘기해서 몇 그런지 명입니까? 모르지만 예. 500명, 900명밖에 안 돼요. 이 중에서 미래세 때문은 제가 보기엔 10명도 안 먹고요. 예, 그렇죠. 근데 이 자료를 사실은 정말 활용도를 못해요. 활용 못해서 그래요. 예, 이거를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팩트셋을 그대로 쉽게 풀이해 놓은 건데 팩트셋 거를 그대로 집계한 걸 갖고 얘네가 가표를 만드는 그렇죠, 건데 그렇죠. 팩트셋은 미국 위주로 된 거고요. 미국이랑 이런 걸 한국으로 같이 더 쉽게 이해하시려면 딱 이걸 보시면 돼요. 그래서 매주 한 번 보는 게 어렵지 예, 않잖아요. 어렵지 않죠. 쉽죠. 일단은 뭐 그런 자료 그 네이버까지 보면 일단은 이해가 쉬울 것 같고 이런 자료를 무료 아닙니까? 무료 공짜. 네이버 무료죠. 예, 공짜에다가 아까 제가 물론 조금 돈을 받지만 그런 거에다가 세부적으로 그냥 차트 보지 않고 약간의 언제 사고 언제 팔지까지 딱 접목을 시키면 적어도 미국 주식에 대해서는 뭐 팩트셋의 그 끝날 것 같다. 데이터를 받는 거가 증권사가 제가 알기에는 1년에 한 5만 불 정도 될 거예요. 5만 불이요? 네, 1년에. 그렇게 비싼가요? 그걸 받아갖고 네. 자료를 만드는 거예요. 예, 자료를 만드는 예, 예.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안 만드죠. 예. 문제는. 네. 그렇게 해서 일단은 우리 항상 교수님 방송에서도 언급하시지만 흔들릴 때마다 실적을 좀 보셔야 된다. 그게 맞죠. 예, 역시 그게 정답인 것 같고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거나 기술주가 조금 조정을 받았던 거는 최근에 올라온 폭이 있으니까 그럼요. 예, 그런 거라고 좀 보시면 가볍게 좀 지나갈 수 있지 않을까. 다만 이제 좀 고점에서 한번 맞았기 때문에 하락폭은 좀 생각보다 클 수 있습니다. 네. 그런 부분 감안해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그 다음에 최근에 또 어제가 드디어 이제 그 지위가 120년 만에 다우에서 편출이 되고 잘렸는데 이게 어제 올랐어요 많이. 그거는 저희 그 예. 카페 회원님이 예. 그쪽 가서 일을 하시는 분 예. 보셨어요? 예. 그쪽에서 일을 하시는 분이요. 예. 메일을 받았다는 게 딱 뉴스에 뜨잖아요. 예. 그거가 헬스케어 쪽으로 스프릿 그 예. 분사해가 분사하고 그 다음에 예. 늘 이제 그 발목을 잡았던 그 석유 업체죠. 네. 베이커 휴즈도 역시 분사 처리한다면서 일단 주가가 올라왔는데 예. 그 정말 오랜만에 이게 주식 한번 튄 건데 3년 만인가 아마 그럴 겁니다. 3년 만에 최대치로. 예, 최대치 올라온 거죠. 예. 이제 제가 무슨 얘기 하려고 그러냐면 이렇게 장이 좀 어수선하면은 보통 이제 안 되는 종목들이 한 번씩 튑니다. 물론 이제 맞아요. 지인은 그건 아닙니다만 예. 사실 그래서 오히려 제가 항상 주식할 때 장이 안 좋을 때 같이 쉬는 게 제일 좋고요. 맞아요. 장이 안 좋은데 거기 튀는 애들 찾아서 막 또 쉴 틈 없이 일하시는 분이 계시거든요. 뭔가 또 움직일까. 예. 사실 그러겠죠. 그 애플이 아니고 아마존이 아니고 그런 아류작들은 움직일 수 있어요. 네. 이 기업들은. 근데 그런 기업들은 다시 또 장이 정상적 흐름을 가면 그건 또 외면됩니다. 네네. 사실 그런 것도 하지 마시고 장이 좀 쉬면 같이 좀 쉬고 네. 장이 또 움직이면 같이 움직이는 그런 좀 템포를 맞추는 게 어떨까 싶어서 말씀을 드린 거기 때문에 지혜를 사라는 말은 절대 아닙니다. 재미있어 한번 말씀드렸고요. 지금 향후 조금 그 시장이 약간 좀 무거울 수 있는 부분들은 네. 달러가 말이죠. 네. 달러가 지금 1118원을 찍고 1120원까지 갈 수 있는 그런 흐름을 보여주는. 오늘도 좀 오른 것 같더라고요 아침에. 뭐 어쨌거나 네. 좀 오르기다가 빠지기도 하는데 이런 부분들이 좀 진정이 돼야 될 것 같고 네. 그 다음에 사실 저도 요즘에 최근에 좀 보고 있는 게 유가를 좀 보고 있는데 유가 난리 났죠. 트럼프가 또 쓸데없는 말을 또 난리 났어요. 이란의 원유를 수입하지 말라면서 동맹국들한테 죽여버린다고. 예. 네. 그걸 강압적으로 하다 보니까 또 이게 사실 증산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유가가 계속 올라가고 있거든요. 네. 이런 약간의 시장이 약간의 원래 흐름대로 가지 않는 이상한 야릇한 흐름이 나오기 때문에 네. 이런 걸 다 감안해서 본다 그러면 쉴 분들은 쉬시고 네.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저도 그 부분에 예, 대해서 예. 잠깐 추가해서 말씀드리면 하여튼 지금 교과서랑 안 맞는 것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어요. 전 세계 세상에는. 맞습니다. 이게 바로 네. 금융시장의 변동성이고요. 거기 한편에는 트럼프가 있고 또 한편에 시진핑도 있고 서로 이제 맞부딪히는 네. 용어상박하는 네. 절대 권력끼리의 싸움이 붙어 있는 거죠. 네, 맞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런 일이 벌어지면 제가 이제 약간 그 걱정돼서 말씀드리면 특히 이제 젊으신 분들, 약간 투기자 생각하시는 분들은 이럴 수가 있어요. 나 전부 다 팔아갖고 전부 다 달러 사야 되나? 지금요. 네. 그럴 수 있죠. 그럴 수 있죠. 그리고 다 팔아갖고 예를 들어 한국 주식 하시는 분들은 한국도 그런 게 있어요. 펀드도 있고 ETF도 있어갖고요.
그 쉽게 해서 뭐라 리버스라는 거 이제 반대로 보는 그렇죠, 거, 그렇죠. 펀드 ETF 하는 거 있거든요. 네. 그걸 다 해야 되나? 이런 분들 있어요. 예, 있습니다. 그리고 예를 들어서 무슨 뭐 알리바바 이런 거, 그러니까 올라가다가 요즘 중국이랑 맞붙어서 떨어졌잖아요. 이번 기회도 또 올인해야 되나? 네. 그런 게 있고요. 또 어떤 분들은 이제 중국을 좋아하시는 분은 중국 요즘 완전히 흘러내리고 있거든요. 중국 완전히 말도 못 중국 완전히 베어마켓 들어간 네, 거 맞습니다. 완전히 예, 그렇잖아요. 예, 흘러내리잖아요. 맞습니다. 야, 이거 떨어졌으니까 못 샀던 거 왕창 사자. 그럴 수 있고요. 예를 들어 이런 거 있죠. 그 IQ 있죠. 많은 분들이 얘기 아이치 이런 네. 거. 그 중국판 넷플릭스라고 올해 상당히 많이 올랐잖아요. 네, 많이 또 올랐죠. 떨어졌는데 또 이런 거 못 올라가는 못 사는데 이거 떨어지는 기회다. 올인하는 분 있는데요. 저나 이사님의 성격이 그렇지만 세상에 올인은 없어요. 올인해서 성공하는 사람을 저는 못 봤습니다. 한 번은 되지, 한두 번 되지만 추서적으로 올인할 분위기가 아니다. 그래서 늘 말씀드리지만,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늘 말씀드리지만 분산이다, 분산. 그리고 어떤 살 때 절대 한 번에 사지 마시고요. 한 번, 두 번 나눠서 천천하게 사셔야 되겠다. 그리고 전 성격이 그래요. 너무 이렇게 보고 있는 주식이, 갖고 있는 주식이 황창 떨어지잖아요. 네. 근데 딱 보면 그때 아까 강의해드린 것들, 네. 그런 거 아까 우리 강의하는 것들 보고 한번 정말 실적이 정말 좋은 나쁜지 좋은지 아니면 본인이 판단했던 거 늘 그렇죠. A라는 이유 때문에 산 게 있단 말이에요. 뭐 어떤 주식은 그런 그 A라는 시각이 바뀌었는지 그것만 검증해서 아니면은 저는 오히려 영화나 드라마 보라 그래요. 그렇죠. 네. 그렇죠. 오히려 그런 거 보는 거죠. 저는 요새 뭐 했는지 아세요? 요즘에 뭐 하셨죠? 저는 이거 떨어졌잖아요. 네. 그래갖고 보면 요새 그 애플이 그 아까 말씀드린 오프라 윈프리랑 하는 거 있잖아요. 네. 오프라 윈프리랑 그거에 관련된 회사는 20개 읽었을걸요. 그 주식이랑 전혀 네, 상관없는데 맞습니다. 그걸 읽어보면 이제 애플이 어떻게 하고 오프라 윈프리가 뭘 할지에 대한 다들 뻥 까는 거지만 딱 그 감이 또 오죠. 네. 언제가 써먹는 거죠. 네. 그런 거 쭉 보는 거가 되겠고요. 예를 들어서 주식이랑 상관없는 얘기를 좀 많이 보세요. 예를 들어 또 이런 거죠. 저는 요즘 제가 그 강의할 때도 말씀드렸지만 제가 제일 미쳐있는 주식이 비자거든요. 아, 비자 장난 아니죠. 예, 네. 비자랑 또 하나, 비자인데 많은 사람이 비자, 그리고 페이팔 이런 거잖아요. 네, 페이팔. 예. 예를 들어서 밸런스에 이런 기사가 언제 어깨인가 오늘 났는데 어디 났는데 비자가 좋을까 페이팔이 좋을까 이런 기사가 또 있어요. 그럼 흥미로서 막 보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그 결론은 뭐냐면 페이팔을 더 좋게 봤어요. 그 쓴 친구라서 네. 속으로 그런가? 네. 근데 난 두 개 다 갖고 있네. 행복하다. 이런 거로 끝나는 거죠. 예. 근데 여하튼 주식이 막 떨어지나 그럴 때 보면 갖고 있는 좋은 주식 멀쩡한 주식이 떨어질 때 보면 그걸 뭐 더 사고 이럴 게 아니라 좀 느긋하게 한 발짝 물러주시고 오히려 조금 사고 싶은데 못 샀던 분들도 그렇다고 해서 100을 다 사는 게 아니라 또 20 사보는 거죠. 한번. 네, 그렇죠. 좀 지나고 와서 또 사보고. 그래서 늘 말씀드리는 주식은 늘 기회가 있다. 오늘 그렇죠. 안 산다고 죽는 게 아니에요. 네, 그렇죠. 네, 그래서 좀 늘 천천히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뭐 심지어 버핏도 뭐 이럴 때는 손자하고 놀아주고 그 얘기잖아요. 예, 어디 가서 좀 놀고 아이스크림 사 먹고. 예, 아이스크림 사 먹고 바람도 쐬고 이런 오래된 게 친구랑 만나서 예, 전화해서 맞습니다. 만나서 맞습니다. 야브리카라니 예, 우리 예. 식으로 토킹 어바웃더라고. 예. 그래서 아까는 그 개인적으로 대한민국에서 투자하신 분들이 너무 많이 주식에 자기의 리소스를 많이 투입하는 게 아닌가. 거의 그러니까요. 돈은 뭐 당연한 거고 관심사까지 거기에 너무 올인되어 있는 게 싶어서 사실 굉장히 좀 제가 엊그저께 상담하신 분 전화로 좀 이따가 상담을 또 갈 거지만 그분도 역시 그렇게 돼 있거든요. 제가 그래서 상담을 쭉 한 결과 제가 딱 얘기했어요. 주식의 문제가 아니다. 이거는 인생 자체가 너무 주식에 올인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 제가 정신과 의사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런 얘기를 한다는 거는 진짜 모든 게 다 주식에 관련이 너무 큰 거예요, 이분이. 그래갖고 어느 정도냐면 어떻게 대출을 받아서 만약에 5%짜리 대출을 받으면 주식에서 얼마나 이익이 나면 내가 대출 이자를 내고도 돈 남는 거냐 이렇게까지 가는 것들 상당히 좀 어려운 얘기인데 그런 거 생각하지 마시고 신용으로 세 배째 사는 거랑 똑같죠. 예, 맞습니다. 예. 그래서 굉장히 위험한 행위를 하고 계시는 거고요. 주식은 여러분도 그냥 인생에 조금만 할 수 있도록 재테크의 수단이니까 네. 그렇게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이렇게 제가 또 일정이 있어 간단하게 좀 얘기했는데 저희가 네. 제가 물론 이제 교수님이 굉장히 귀찮게 해드리는 거지만 사실 뭐 폭락장이 이렇게 급락장이 많이 오지는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일단 그럴 때마다 뭐 불러드리는 걸 이렇게 좀 양해 불러드리는 걸로? 제가 모시는 걸로 네. 양해를 해주시고 네. 그다음에 또 들으시는 분들도 네. 교수님 이제 제가 아침에 미리 말씀드리는 게 합니다만 갑자기 부르는 거기 때문에 네. 저희 방송을 좀 관심 있게 좀 들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네. 저희가 하고 있는 거 특히 유튜브에 보더라도 요새 보면 저희 이제 느낌이 있거든요. 미국 네. 주식이 떨어지면 새로 가입하신 분들 많으시고 그러는데요. 그런 분들일수록 유튜브 미국 유튜브.com 슬래시 라이크 US 아니면 라이크 US 유튜브에서 미국 주식에 미치다에 들어가시면 구독하시면 거기 이럴 때일수록 정말
왜 미국 주식해야 되나 그리고 원리 원칙 이런 것들 그리고 조금 그러니까 시간이 조금 있으시면 거기서 보면 뭐 6강, 7강을 해서 초보 투자가용 강의 이런 건 만들어 놓은 거 많이 있고요. 아니면 또 월스트리트 뭐래 말이 헛나와. 워렌 버핏의 그런 거 내용 저희가 또 그 영상까지 같이 해서 만들어 놓은 거 있는데요. 그런 거 하면 쭉 지하철 타고 다니죠. 그런 거 보시면 되죠. 우리 집사람도 그걸 보고 있습니다. 아, 그러세요? 네, 보고 있습니다. 뭐 보셔서 어디다 써보시려고? 아니, 어디다 써먹는 게 아니고 보고 나서 한 얘기가 재밌다로죠. 예, 그러니까 그런 게 있잖아요. 어떤 이제 증권 경제 방송이 상당히 고루하거나 재미없다라고 생각하시는데 적어도 저희는 그렇게 재미없는 사람들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볼만하다고 그렇죠, 얘기하니까 그렇죠. 그런 거 좀 시간에 남는 시간 있으면 그런 거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구독 버튼을 딱 눌러주시면 구독 버튼 누르셔야죠. 저희한테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저희가 긴급 방송을 마치고요. 다음에 또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진짜 미국 주식 전문가의 미국 배당 투자 가이드 특별 보고서가 출간되었습니다. 배당 투자의 기본부터 1년 12달 꼬박꼬박 배당금이 들어오는 종목, 그리고 손쉬운 배당 ETF 투자까지 어디에서도 찾을 수 없었던 미국 배당 투자의 모든 정보를 담았습니다. 들으면 깜짝 놀랄 귀족 배당주와 연수익률이 9%가 넘는 매달 지급식 ETF까지 차원이 다른 배당주 정보를 만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네이버 검색창에 미국 주식에 미치다를 줄인 미주미를 검색하거나 네이버 미국 주식에 미치다 카페 공지사항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